멕시코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 전체 주민의 절반인 4천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범죄 조직이 마을을 빼앗기 위해 벌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거리에는 새까맣게 불탄 차량이 버려져 있고 건물 역시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작은 마을 틸라를 무장괴한들이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곳곳에 총격을 가하고 집과 차량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건물 17채가 불탔습니다. Ya al siguiente día, en la noche, de ese día que empezaron a disparar como a las 8 de la noche, ya a medianoche empezaron a quemar casas. 며칠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주민들은 주말을 이용해 피신했습니다. 피난민의 숫자는 4천여 명으로 마을 전체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번 상황이 1997년 치아파스주 악테알 학살 이후 최대 규모의 주민 피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Pero el albergue da de comer a 2,000 personas y tenemos diferentes lugares donde están comiendo. 정부는 병력 5천 명을 파견해 용의자 6명을 체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여전히 공포에 떨며 귀가를 꺼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범죄 조직이 벌인 것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No pagaron el derecho de piso. Y algunos que sí ya habían pagado, también les quemaron la casa. 치아파스주는 상대적으로 범죄 조직의 폭력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이 이민자와 마약 밀매의 통로가 되면서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폭력과 금품 강탈도 급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마약 관련 범죄 조직과 정치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라고 축소하며 사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무더운 여름을 맞을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택 월드리포터입니다. 멕시코에선 지난 3월 이후 폭염으로 최소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엔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멸종위기 원숭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Estaban en un estado crítico, como con pérdida de conciencia, aletargados y signos de una deshidratación severa. 인도에는 4월부터 이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5월에는 북부와 중부에 50도에 달하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돼 87명이 숨졌습니다. 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미국 남서부에선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덥다는 데스밸리가 50도를 넘어 28년 만에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집트 관광지 아스완도 역대 최고인 50.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기온은 폭우와 산사태, 가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선 지난달 산사태로 2천여 명이 매몰됐습니다. There's an elementary school that's buried, fully buried. We have houses, buses, vehicles, hotels, guest houses. Let's say more than about 50 stores, mothers, projects, all gone, all vanished. 몇 주 동안 폭우가 집중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는 대형 산불에 초토화됐습니다. 우기에 비가 적게 와 습지가 바짝 마른 게 문제였습니다. 지구촌의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We are playing Russian roulette with our planet. And we need an exit ramp off the highway to climate hell. 전문가들은 온실가스가 바다와 공기 중의 열에너지를 가둬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현재 생존자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몇 명의 인질이 살아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인질이 희생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마스가 끌고 간 인질은 250여 명인데 이 중 100여 명은 지난해 임시 휴전 때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70여 명의 인질이 살아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정기 성지 순례가 시작됩니다. 사우디 당국은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순례객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최대 엿새간 이어지는 하지 기간 더 많은 성지 순례객이 메카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이 하지를 치를 걸로 예상됩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에서 12일 사이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종교의식입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 금지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여야 모두 규제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도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합니다. 오늘의 세계입니다. 바비 인형들이 미국 소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풍성한 주황색 드레스를 입은 태양 바비부터 붉은 반점을 표현한 목성,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바비까지 학교 태양계 과학 프로젝트 대회 출품을 위해 태양계 행성으로 변신한 건데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영상은 14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행성 하나하나 특징을 잘 잡아내 옷으로 표현한 창의력에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하와이 볼케이노스 국립공원 밖 용암 균열에 한 사냥개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내려가야만 개를 구조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 도무지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균열 사이로 한 남성이 진입을 시도해보는데요. 곧이어 깊은 땅 밑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사냥개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하네스를 씌워 끌어올립니다. 용감한 등산가 싱스는 영웅이 되어 하산했다고 하네요. 미국 한 호수에서 53년 만에 실종된 제트기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호수가 얼어 탐색이 불가능했는데요. 날이 풀린 뒤 2주 동안 탐색 작업을 펼쳤지만 잔해는 오리무중.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결과 수중 음파 탐지기 데이터 분석으로 추락 위치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원격 수중 로봇을 통해 수심 약 60m 깊은 호수에서 잔해를 발견했다네요. 일본에서 특별한 스마트폰 앱이 개발돼 화제입니다. 반려동물들과는 언어로 대화할 수 없으니 반려동물이 아픈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지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일본에서 이런 고민을 덜어줄 AI 기반 앱이 등장한 겁니다. 고양이의 표정을 찍으면 고양이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꽤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세계였습니다. 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국내 업체들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후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8조 2,644억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스페인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산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선 이번 조사로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를 인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틱톡 이커머스 사업부와 토코피디아를 합병한 통합법인 샵토코피디아는 인력 약 10%, 총 450명을 감축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감원 인원이나 시기, 대상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달 안에 중복 기능 인력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틱톡은 올해 초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광고 판매직 사원을 감원했는데요. 틱톡은 2021년부터 틱톡 플랫폼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틱톡숍을 운영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틱톡은 경영난을 겪던 토코피디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극단적인 경제개혁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4.2% 상승해 증가폭 면에서 큰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00%에 육박해 국민들은 낮아진 인플레이션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줄이고 지출을 삭감하는 강력한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밀레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약 480억 달러, 약 66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이 승인됐습니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 옵션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2018년에 승인됐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그간 머스크가 받은 스톡 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투표에 붙이게 된 건데요. 일각에선 이번 주총 승인이 향후 법원 판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이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월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